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8월 20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군사법원이 어제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상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게 영장 기각 이유였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직전 군인권센터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 당국이 남 상병의 범죄 행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오늘 초대석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수요일 오보의 역사에서는 지난 5월에 터졌던 YTN의 박근혜 대통령 핵개발 발언 오보를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수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려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 시장 상인 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외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언론이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검찰 출두 소식 좀 비중 있게 다뤘죠? 네, 일본 신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사라진 7시간에 대해 기사를 냈던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스야 서울지국장이 18일 검찰에 출두한 것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어제 가토 지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황을 설명하며 언론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명예훼손에 대한 여부 판단은 신중해야 된다는 한국 변호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 또 요미우리 신문은 청와대가 산케이 신문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산케이가 인용한 한국신문, 즉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구두주의만 줬다고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네, 당사자인 산케이 신문은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보도했습니까? 산케이 신문은 어제 3개의 면에 걸쳐 한국 정부의 대응에 반발하는 주장을 실었는데요. 예. 신문은 청와대가 문제 삼은 대목은 조선일보 칼럼에 인용한 부분이라며 한국 정부가 조선일보와 산케이를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산케이 신문 도쿄 편집국장은 지면을 통해 한국 사법당국이 보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근거해 공정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예.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과 보도의 자유가 기본 원칙이라며 가토 지국장을 출두시킨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방문 일정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역시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네.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전 세계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세월호 추모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교황은 세월호 유가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교황의 방한 관련 기사에서 16일 광화문 광장 시복식 전에 카퍼레이드를 하던 교황이 차에서 내려 세월호 유가족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준 장면을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예. 남미 해방신학의 상징적 인물이죠. 로메로 대주교의 시복 절차가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엘살바도르 우익 군사정권의 인권 탄압과 독재에 저항하다 1980년 미사 도중에 군사정권에 의해 암살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의 시복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메로 대주교의 복자를 선포하는 것을 막던 교리적 문제가 이미 교황청에서 해결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남미 가톨릭 교회에서 태동한 해방신학은 사회적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동안 바티칸은 해방신학을 마르크시즘으로 간주하면서 엄격히 단속해왔습니다. 예. 교황과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카 일가족 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카 일가족이 아르헨티나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조카는 크게 다치고 그 3명은 사망했다고 아르헨티나 언론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고속도로에서 교황의 형의 아들인 이마누엘과 그의 가족이 탄 승용차가 트럭을 추돌했는데요. 예. 현지 경찰은 에마누엘은 중상을 입었고 그의 아내와 2살 그리고 8개월 된 2 아들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이 사고 소식을 듣고 깊이 슬퍼하셨고 슬픔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미국 미주리주 흑인 청년이 경찰에 총에 맞고 사망한 사건 관련해서 시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격해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시위대에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예. 시위대에 대해서는 그들의 분노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다고 약탈을 하고 경찰을 공격하면 혼란을 더 가중시킬 뿐이라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퍼거슨 사태에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 당국에 시위대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의 인권 잣대가 좀 위선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흑인 청년 사망 사건으로 미국의 인권 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LA타임즈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이런 비판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 반미 성향이 강한 나라에서 주로 제기됐는데요. 예.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국영 언론은 이번 사태에 관련해 미국은 인권 문제를 놓고 다른 나라만 지적하지 말고 자국의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쿠바의 한 뉴스 사이트는 백인 우월주의가 컴백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라이베리아의 에볼라 격리센터에서 에볼라 환자 17명 탈출했다고 어제 전해주셨는데 이 환자들 다시 격리센터로 돌아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격리센터를 탈출했던 에볼라 의심 환자들이 스스로 돌아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9일 보도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루이스 브라운 공보장관은 실종됐던 17명 전원이 돌아왔다며 이들은 감염 위험이 있어 격리센터에 있었을 뿐 아직 에볼라 확진 환자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라운 장관은 에볼라에 감염된 의사 3명이 시험 단계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지맵을 공급받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앞서 라이베리아 병원에서 일하던 미국 의료진 2명과 스페인 선교사도 이 지맵을 투여받은 바 있는데요. 이후 미국 의료진들은 병세는 호전됐지만 스페인 선교사는 사망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8월 20일자 조간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효진 PD의 브리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여야가 어제 재합의했었죠. 예. 세월호법. 물론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겨레 일면 기사로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세월호법 재합의했지만 유족들 반발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세월호 특별법 재협의에 나선 여야 어제 진상규명을 담당할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국회목 위원 4명 가운데 여당목 위원 2명을 세월호 사고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는 방향으로 재합의를 했습니다. 이 야당목 2명을 포함해서 국회목 4명 전원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 선정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예. 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진상규명에 미흡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해서 세월호 경색 정국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 합의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도 난망해 보입니다. 유족들의 반응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합의안에서는요, 이 특검 추천위원 7명 중 국회목 4명을 여야가 각각 2명씩 선정토록 했죠. 그런데 이번 합의안에서는 4명 모두 유족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종적인 특검 임명권을 가진 것은 1차 합의와 같고요. 예. 예. 유족들의 반응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2면에 이어서 다루고 있는데요. 유족들 다시 협상하라. 예, 오늘 가족총회에서 대책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제 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이렇게 반발하며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자, 대책위 어제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예. 여야의 특별법 합의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 몫으로 배정된 4명의 특검 추천위원 중 여당이 추천할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추천한 2명은 여당 뜻대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게 유가족들이 든 이유입니다. 예. 예, 김병권 가족대책위원장은 여당이 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유가족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또 가족대책위는 여야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에 국회에서 1시간여 의견을 나눈 뒤에 반대 입장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예, 오늘 가족대책위는 오늘 저녁 경기도 안산에서 전체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가족총회를 열고 이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 가족대책위는 특히 이 전날부터 그저께부터 어제 오전까지 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서 자신들의 뜻을 전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더욱 격앙했다고 한겨레는 이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하고 만나서 야당으로부터 협상안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위원 후보들을 추천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여야 합의 직전에야 합의 내용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민 아빠 김영호 씨죠. 37일째 어제까지 단식 중이었고 오늘 38일째인데 단식을 계속 이어갈 뜻을 비치면서 여야 합의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이재근 공동상황실장은 김영호 씨의 입장은 가족대책위 입장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단식을 접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단식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했고요. 그런데 이 김영호 씨를 진찰하는 이보라 서울시 동부병원 내과 과장은요. 팔과 관자놀이 근육마저 소진이 돼가는 상태다. 단식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저인산혈증과 호흡기 부전 등 이 대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예. 어제 김영호 씨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로 가는데 결국 경찰하고 경호실 직원들에게 막혔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김영호 씨 그 바지 이 사이즈하고 몸하고 안 맞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주먹이 한 5개는 들어가고 남겠더라고요. 예. 한 두 사람 같은 체형의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넉넉한 그 바지 허리춤을 봤는데요. 그만큼 단식이 길어지고 몸이 쇠잔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진짜 사람 잡는 여야 합의입니다. 자, 경향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통수에 몰린 새정치 곤혹, 유가족에 2번이나 불신당해. 자, 세월호 전국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세월호 가족 반발로 1차 합의안을 파기하고 다시 재협상안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유족들로부터 퇴짜를 맞으면서 외통수에 몰리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730 재보궐선거 패배 후 당을 수습하고 세월호 전국을 돌파하려 했던 야당으로서는 좀째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2번이나 유족들로부터 불신임 당한 박영선 원내대표는 거센 책임론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세월호 전국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 국정감사와 9월 정기국회 등 줄줄이 잡혀있는 정치 일정 이것도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박 원내대표가 재합의안을 또다시 파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경향의 전망입니다. 이미 서툰 합의로 한 차례 파기를 한 만큼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입지는 더 좁아져 있기 때문인데 박 원내대표 다시 책임론에도 갇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원내대표직은 물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직, 즉 비대위원장직도 위태로워진다는 게 경향의 분석입니다. 예. 자, 협상 파트너인 새누리당도 강경하다는 게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걸림돌이죠. 재합의 자체가 야당의 협상 주도권을 내준 것이라는 내부 비판 여전하고요. 당내 새누리 당내에도요. 이런 기류라면 재합의 파기 더욱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 추천위원회라는 게 사실 이제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숫자에 이제 유족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법무부 차관이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네. 근데 이제 여권에서는 지금 대한변협이 어쨌든 세월호 유가족들 돕고 있기 때문에 네. 대한변협 회장도 유가족들 편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4대 3으로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특검을 누구로 네. 이 2명을 추천해서 이제 대통령이 1명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유가족들이 여당이 어쨌든 추천하는 것에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어제부터 또 오늘 아침 조간신문까지 살펴보면서 이 보수진영,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진영이 언론 플레이에 있어서도 야권과 진보진영, 유가족들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주장해온 것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최소한 수사권이라도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새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의 쟁점이 특검 추천권에 쏠려 있다고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소권, 수사권은 뭐 이미 물 건너가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가고 있죠. 예, 그렇게 완전히 언론 프레임 전쟁에서도 여권이 이기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 경향신문 3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 표정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자, 어제 오후 6시부터 새정치연합 긴급 의총 개최했습니다. 의총 도중에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측이 재합의 내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 장내에 전해진 모양입니다. 그러자 의총 분위기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다수 의원들이 재협상 내용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고요. 세월호 가족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상 재협상이죠. 재협상 요구에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더 협상을 한 것이냐, 하소연 쪼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을 하자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 대표단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얘기하고 설득하러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요. 예. 자, 이후 구체적인 대화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총 도중에 우윤근 정책위 의장과 이 안산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환, 부좌현, 전해철 의원 등이 의총장을 빠져나와서 가족들하고 대화를 시도한 겁니다. 이 같은 시각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와 윤후덕 비서실장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를 찾아가서 유가족들을 더 설득해서 추인해보겠다,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반면에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직후에 의원총회 열어서요, 이 합의안 신속하게 추인했다고 합니다. 박수로 한 방에 추인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이걸 좀 푸는 쪽으로 합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주목할 거는 의총에 참석한 이 새누리당 이 춘천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이죠. 김진태 의원이 한마디 했다네요. 사전 동의를 받아 특검 죄송합니다. 김진태 의원, 사전 동의를 받아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추천권이 없는 것이다. 법적 체계를 흔들 거다. 굉장히 굴종적인 양보다,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으로부터 굉장히 굴종적인 양보를 이끌어낸 셈이네요. 김진태 의원의 말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예.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게 핵심인데,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차 합의부터 뭐 이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새정치민주연합 뭐 외통수에 몰렸다, 그런 네. 지적이 당연한 것 같고요. 협상 자체에서도 밀린 것 같고,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언론 플레이에서도 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박영선 원내대표가 유족들을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끼고 돌았으면 어떨까. 차라리 좀 전면에 내세우고요. 이 협상에서 윈셋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렇게 반발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좀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전혀 이 협의 과정에서 유족들한테 보고가 되거나 의견을 물은 바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더 커집니다. 예.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라는데 누구와 공감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은 참 뭐랄까요, 참 잔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논평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좀 그렇습니다. 아예 일면부터 유족을 몰아세웁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족 반발에 세월호법 합의 또 표류. 예. 누구를 위한 특별법입니까? 누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인데 유족이 반발해서 유족 때문에 표류한다는 건지 이 논리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여야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특별법 처리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유가족들은 지난 7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처음 합의했을 때 거부한 데 이어 두 번째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유가족들이 무슨 떼쟁이도 아니고요. 예, 한겨레 일면 제목과 좀 비교를 한다면 그 한겨레는 여야 세월호법 재합의했지만 유족들 반발 이런 제목이고 조선일보는 유족 반발에 세월호법 합의 또 표류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조선일보가 뭐 밤늦게까지 유족들의 반발 상황을 반영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인하지 않은 이 상황을 반영한 제목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뭔가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한겨레 일면과는요. 그렇습니다. 자, 조선일보 3면 기사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서 1면에서 유가족 타겟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박영선 원내대표를 또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선에 대한 이 당내 불신론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당내에서 공격받고 여당선 불신, 벼랑에 몰린 박영선 리더십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재협상안이 세월호 유족들의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면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박 위원장은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고 특별법 재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야당 의원들은 그가 합의해온 협상안을 유보시켰다. 이날 의총에선 박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당 관계자의 말을 전합니다. 사실상 박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합의안이 새누리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퇴한다고 배수진을 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퇴 압박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요. 자, 박영선 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 정부에서 연달아 2차례 리더십에 타격을 입으면서 향후 야당 재건 작업에서도 힘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분석을 합니다. 박 위원장은 20일을 전후로 국민공감혁신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당 쇄신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총 추인 불발, 재협상 주문 등의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나 중진들이 이 박영선 비대위는 혁신형이 아닌 관리형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자, 관리형으로 가라는 거는 전면에 나서서 뭔가 막 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자, 당 관계자 말을 또 전합니다. 박 위원장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으면서 선뜻 그를 믿고 나서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런 겁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얘기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자, 경향신문 사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목 이렇습니다. 팽목항 실종자 가족들, 교황 직접 오신 것처럼 마음 환해져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황이 직접 내려와 위로해 주신 것처럼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참사 실종자 10명의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편지 어제 전해드렸죠. 내용까지 읽어드렸었고요. 편지하고 묵주가 어제 진도 팽목항 광주대교구 천막성당에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에게 전해졌고요. 교황의 위로 서신을 건네받은 실종자 가족들은 실로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교황에게 감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팽목항에서 126일째 고통 속의 기다림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자신들을 잊지 않은 교황의 따뜻한 배려에 감격했다고 하고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자, 이날 교황을 대리해서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팽목항을 찾은 천주교 수원교구 총대리 이성효 주교는요, 교황께서 주교들에게 지역의 지킴이, 희망의 지킴이가 되달라며 누구도 이 희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셨다며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교황의 말을 전한 건데 이 말이 좀 인상적입니다. 누구도 이 희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예. 단원고생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의 말이 기사에 소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 교황님의 따뜻한 마음을 고이 간직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말이었고요. 교황의 문장이 새겨진 묵주를 받아든 실종자 가족 권오복 씨의 얘기도 실렸습니다. 사고 이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진 적이
없었던 것 같답니다. 예. 예. 교황이 이탈리아로 돌아가면서 기내에서 1시간 넘게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했던 얘기들도 몇 가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세월호 유족 고통 앞에서 중립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예. 기사가 바로 교황의 이 워딩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유족들과 연대하기 위해 세월호 추모 노란 리본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달았습니다. 이것을 달고 반나절쯤 뒤에 어떤 이가 다가와서 떼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비극적 사건에 중립적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누가 떼라고 했을까요? 예, 지금 인터넷에서도 예. 누구냐?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네티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한국적 인사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네. 추정이 좀 됩니다. 바티칸 수행 인사가 이 정도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해가지고 떼라고 감히 교황한테 권했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고요. 예. 자, 프란치스코 교황, 현지 시간으로 18일 방한 일정 마치고요.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다가가 위로했던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오해될 것을 우려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자, 교황 방한 이틀째인 지난 15일에 대전에서 미사 집전하기에 앞서서 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따로 만났죠. 만나서 위로하면서 세월호 추모의 상징이 된 이 노란 리본 선물 받아서 가슴에 달았고요. 이후 방한 기간 내내 교황의 가슴에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는데 이 리본이 귀국 비행기 안에서도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자, 교황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하는 일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보라. 내 마음에서는 유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 내가 말로 하는 위로가 숨진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만 인간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예, 기사에서 짧게 소개가 됐는데 중국과 관련된 얘기도 한마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교황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거듭 밝혔다고 합니다. 자, 내게 중국에 갈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당연하다이다. 내일이라도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교황청은 중국 국민을 존경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과 바티칸 1951년에 단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교황 전세기에 중국 영공 통과가 허용되는 등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죠. 중국 영공 지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통화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좀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 현안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사면으로 갑니다. 남경필 봐주기 군 장남 성추행 축소 은폐. 예, 이런 기사입니다. 군인권센터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 열었죠.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했고요. 잠시 뒤 이 초대석에서 임태훈 소장 모십니다. 현역 군 간부가 제보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수사 기록을 보면 남상병, 이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죠. 남상병의 폭행이나 강제추행 정도가 알려진 것보다 심하다. 군 당국이 남상병의 가혹 행위를 아버지에게 알린 이달 13일부터 지역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까지 5일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도적인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실제로 군 당국은 22사단 윤일병 사건 이후 병역 내 가혹 행위가 추가로 드러날 때마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즉각 대응을 했지만 남상병 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침묵해오다가 지역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일부 사실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한국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내용 도대체 알려진 것보다 뭐가 어떻게 더 얼마나 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후임병을 뒤에서 껴안고 지퍼 부위를 툭툭 쳤다고만 보도가 됐는데 센터가 입수한 수사 기록을 보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친 것이 확인됐다. 강제추행죄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수사 기록을 제보한 군 간부는 국방부가 계속 침묵하고 해당 사단도 가해자를 구속할 방침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등 더 이상 군의 기약이 없다고 판단해 제보를 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군 조직 내 문건을 우리에게 전달했겠느냐. 이렇게 임태훈 소장은 군을 질타했습니다. 한편 이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상병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됐죠. 그리고 범행도 그렇게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이 됐다고 합니다. 예. 예. 한국일보 사면에 실린 사진이 이채롭습니다. 네. 남경필 경기지사가 어제죠. 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실시된 경기도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네. 훈련 중인 장병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그렇습니다. 실려 있습니다. 예. 위관 장교네요. 중위와 악수를 나누면서 격려하고 있네요. 자, 경향신문 25면 기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경필 지사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겹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장남 후임병 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가뜩이나 고독스러운 처지에 놓인 남 지사 부인과 이혼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 남 지사가 지난 11일 부인 이모 씨와 이혼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에 남 지사가 비서진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합니다. 예. 예. 도지사의 이혼 사실을 도 관계자가 왜 밝히는 그러게 겁니까? 말입니다. 예. 자, 이 남경필 지사 그리고 남지사 아들 얘기 살펴봤고요. 한겨레 신면 사회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얘기입니다. 자, 유병헌 타살 증거 없어 사인은 못 밝혀라는 이 경찰발 기사의 제목입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사건 수사해온 경찰 어제 이 사망 원인이 범죄 등 타살일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끝냈습니다. 유병헌 사망사건 수사본부 이날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브리핑 열고요. 유 전 회장의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단서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는 못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주거미 유 씨라는 이 국과수의 통보를 받고 최후 행적을 수사해 왔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매듭지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유 씨의 별장에 있는 송치제 인근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과 탐문을 벌인 결과 범죄 흔적이나 사망 뒤 주검이 옮겨졌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유 씨 측근들이 검찰이 별장을 덮친 5월 25일 이후 유 씨와 접촉한 흔적도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됐다. 그냥 빨리 접고 쓸데없는 거 어차피 본질하고도 무관한 얘기 아니었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좀 더 언론도 집중을 해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이라는 건 아니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런 생각마저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계일보 일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세계일보가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관진 조사 안 한 사이버사 댓글 수사. 예.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이고, 사이버사의 댓글 문제가 터졌을 때 국방장관이었죠. 예.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 어제 연재욱, 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 입건 대상자가 10명 더 늘어난 것이고요. 자, 그런데 당시 국방장관으로 보고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행위를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조사본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때처럼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세계일보가 했습니다. 예. 자, 예. 야권에서는 이런 지적하고 있죠. 보고를 받았어도 문제고 군의 보고 체계상
장관이 이런 보고를 안 받았어도 문제다. 예. 밑에 부하들이 그럼 장관을 다 쌩깐 겁니까? 허수아비 장관? 예. 참, 글쎄요. 이래도 웃기고 저래도 웃기고 아무튼 웃기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동아일보 12면 사회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방탄국회 내일까지 구멍. 비금배지 줄구속될까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벌어진 여야 대치 때문에 이 관피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어제야 법안 처리 합의했지만 이날 종료된 7월 임시국회와 새로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 사이에 발생한 회기 공백 때문에 짧은 기간이나마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이 사람들 누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상은 의원, 신하경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하경 의원, 신계륜 의원, 김재윤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7일에 영장이 청구됐죠.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 그리고 송광호 의원. 송 의원은 영장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야 각 3명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동아일보 14면 기사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얘기입니다. 사표가 수리가 됐으니까 전 지검장이죠. 예, 음란행위 의혹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이 국과수에 보낸 폐쇄회로 영상에 남성 1명만 등장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의 해명과 주장을 이랬죠. 내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한 남성이 있다가 자리를 떴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 뭐 인상착의를 본인과 그 예. 남성을 좀 오해했을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사실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국과수의 분석을 의뢰한 CCTV 화면에서 음란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고요. 음란 행위가 구체적으로 웃어서 죄송합니다. 확인된다고 밝혔는데 참 확인하는 사람들도 민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화면 속 남성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배회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고요.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 행위라고 할 만한 장면이 분명히 있으며 영상이 선명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화면 속 인물 김 전 지검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요. 자,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전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할 당시에 그의 바지 주머니 안에 길이 15cm의 베이비 로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비 로션은 뭐 하는 용도로 쓰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보통 뭐 아기들이 바르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베이비 로션이 15cm짜리 베이비 로션을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발랐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은 어제 오후 제주에 내려가서 관사에서 1시간 정도 머물면서 짐을 정리한 뒤에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김 전 지검장 대응하고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YTN이 한 분석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만약에 진짜 자기가 결백했다면요. 자기가 지휘하는 경찰들이 자기를 잘못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 자리에서 호통을 쳤겠죠. 내가 누구냐, 니들 뭐 하냐. 나 지검장이다. 이랬겠죠. 예. 뭐 신빙성 있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지검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뭐 변호사까지 선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 직접 말입니다.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베이비 로션 참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월 극동방송에 출연했는데 극동방송은 남경필 지사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김장환 목사가 실질적 오너로 있는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새누리당의 남경필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 의원님 벌써 15대, 16대, 17대, 18대, 19등을 5선 의원인데 네. 10살서부터 국회의원 하신 거예요? 네. 그런 질문 가끔 받으시죠? 목사님이 하도 저 바른 생활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아직 조금 그래도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자 진행자는 다름 아닌 김장환 목사. 근데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담임 목사하고요. 네. 남 의원님 내외도 담임 목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자녀들도 있으시고 아들들도 둘이나 있는데 기독교 초등학교 나오면서 나한테 졸업장 받으면서 기독교 초등학교는 김장환 목사가 설립한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를 말하는 것임. 아들들도 둘이나 있는데 기독교 초등학교 나오면서 나한테 졸업장 받으면서 큰아드님이 목사님 저 목사 될래요? 그러더라고. 큰아드님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상병이 후임병에게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상병은 내무반에서 동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김일병을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서너 차례 강제추행했습니다. 큰아드님이 목사님 저 목사 될래요? 그러더라고. 큰아드님이 목사님 저 목사 될래요? 그러더라고. 그게 실천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둘 다 군대 갔다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있지요. 현역으로. 하나는 육군, 하나는 공군. 하나는 공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모께서 좀 뭐라고 불만 불평 안 해요? 아마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특히 장모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국가부름 받는 것 아들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멋지십니다.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요, 살다 보니까 이제 한 50년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의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우리 사회에 통했던 것 같아요. 뭐 요새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의 리더가 세상을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이 저지른 군대 내 가혹행위가 당초 군 당국이 밝힌 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추행은 물론이고 폭력만 50여 차례에 달했다는 건데 군 법원은 가혹행위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6사단 헌병대가 남상병의 가혹행위가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결코 경미하지 않은 강제추행과 폭행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남모상병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입니다. 근데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국회의원 하면서. 그럼요. 동료들한테도 그랬지만은 왜 자기가 이거 옳다고 생각해서 취진을 했는데 호응해주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세력이 더 많아가지고 애도 좀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고민을 부인한테 털어놓으면은 부인이 참 당신 억울하다 뭐 이러한 그 조언도 해줍니까? 그럼요. 저는 가족에서의 평안이 정치를 해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께도 항상 상의 의논 드리지만 저희 주변에 뭐 제 가족들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장남의 군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부인 이 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조정 기일을 통해 이혼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군인권센터가 어제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상병에 대한 군 수사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수사당국이 남상병의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남상병의 범죄 행위, 군이 당초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공개하셨습니다. 우선 군이 당초에 발표한 내용이 무엇이고, 또 새롭게 임 소장님께서 확인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좀 비교를 해주시겠습니까? 군은 당초 발표한 게 없습니다. 예. 모 지방지가 이것을 그냥 폭로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군은 저희가 어제 발표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발표한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어제 기자회견 내용이요. 어떤 네네. 경위로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이 사건은 13일에 남지사가 본인의 아들의 사건을 헌병대가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일요일에 모 지방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경미한 성추행, 즉 지퍼를 툭툭 치고 수차례 폭행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남지사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저희가 하루를 지나고 사건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상황이 어떤지를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한테 공익제보가 들어왔고, 이것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해서 가겠다라는 것과 더불어 사실 실제 성추행이 이걸 더 위중하다라는 것, 그리고 폭행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한테 알려오는데요. 예. 이 헌병대 수사 속보를 보면요,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그리고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50여 회 폭행을 가합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지방지에서 알려진 것과는 전혀 오히려 더 사건이 위중한데, 이것이 군이 축소에 은폐하려고 한다라는 제보가 있었고, 저희가 그날 영장 청구를 하는지 확인을 해봤지만, 예. 수사 기록이 헌병대에서 군검찰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 따라서 영장 청구도 사실은 저희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니까 부랴부랴 국방부가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예. 만약에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영장 청구 자체도 군이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불구속 수사 방침이라고요.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헌병대에서 5일 동안 깔고 뭉개고 있었어요. 저희가 포함하면 7일이죠. 기자회견까지 포함하면요. 예. 7일 동안 깔고 뭉개 있을 사안이 아니죠. 통상적으로 영장 청구는요, 이런 사건이 무슨 막 증거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시신을 부검해야 되고, 뭐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사건인데요, 2, 3일이면 조사가 모두 끝납니다. 그럼 영장 청구를 2, 3일 전에 했었어야죠.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예. 언론 보도 통해서 이 사실이 이제 공개된 이후에 군이 어떤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는 확인한 바 없고요. 예. 저희한테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국방부를 상대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군 인권센터예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라. 국방부한테 공식 브리핑을 하라고 요청을 하든지, 아니 육군본부 보고 하라고 하든지, 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카톡을 그렇게 보냅니다. 예. 군에서는 어떤 확인도 안 해준 상태였군요. 네네. 예. 혹시 그 남상병이 가혹행위를 한 이유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피해를 입은 사병, 일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파악을 하셨는지요?
일병들이고요. 피해자가 2명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성추행을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차제에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지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폭행의 정도가, 상병이죠. 일병들이 후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워커로, 이렇게 가슴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 죄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후 군이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과적인 진료도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추가적으로 정신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기타 정신병적인 유병률이 높다라고 판단된다면 공소사실이나 기소 적용 법률도 사실상 재검토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었고 향후 영장 청구까지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의사를 밝혀서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 상당 부분 7일 동안 외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계급이 하급자인 상황에서 합의 종용이나 또는 처벌을 원치 않게끔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차제 저희는 좀 더 주목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사단 경우에는요. 예. 지난번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임모상병 사건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윤일병 사건하고 동일하게 의무중대에서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있었고 현재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에 가담한 9명의 가해자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명만 폭행 혐의만 인정이 돼서 재판에 회부됐고요. 그래서 인권위가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에 따라 성추행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 인천지검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 또한 이 육사단 헌병대와 검찰이 수사를 했고 당시 육사단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그 사단장이기도 한데요. 예. 이 사건이 헌병대 수사관이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보고도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운운하고 거짓말하면 거짓말 탐지기에 태우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육사단에서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라고 요구했는데 이 사람 징계받지도 않았고요. 인권위도 이 사람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헌병대에서 이러한 성추행 사건이 수사가 일어났다면 저희는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수사이고요. 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직무감찰이나 헌병대장에 대한 수사도 저는 좀 병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육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육사단 군사법원에서 육사단장의 지휘 권한이 있는 가운데 군판사가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요. 우리 민간 법원처럼요. 행정부로부터 독립돼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들 앞에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하면서 뒤로는 군판사한테 압력을 행사해서 봐줬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앞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그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 것으로 파악을 하셨는데 어제 네. 군사법원이 영장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이건 어떤 압력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느냐 원하느냐에 대한 요건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양형 참작의 기준일 뿐인 것이죠. 나중에 형량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 도주의 우려는 없죠. 모두가 군부대 안에 있는데 도주를 하면 탈영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도주 우려의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인 것이고요. 그러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느냐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죄질이 나쁘냐 나쁘지 않느냐 향후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느냐 예상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봐주기식이라는 것이죠.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군 당국이 남상병의 범죄 혐의를 처음 인지한 시점, 임 소장께서는 언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8월 초에 뭐 난리가 7월 말 8월 초에 이제 난리가 나니까 부대 정밀 진단도 했을 것이고요. 예. 설문조사를 했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이 아마 헌병대 인지한 것은 13일날 남지사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니까는요, 13일날 상당부분 알려졌을 거로 보고 있는데, 설문조사는 그 전에 이루어졌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뭐, 한 12일, 11일, 빠르면 11일, 늦으면 10일, 요 상간에 설문조사에 의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고 보고 있고요. 피해자들이 헌병대에 직접 고소하거나 고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군 사법 기능이 마비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부대에서 누군가 찾아가서 설문조사하고 익명이 보장된 설문조사지를 통해서 이것이 발각됐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사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좀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법사위에서는 군사법원의 이러한 행태에 처태를 내리기 위해서 현재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법률을 지금 이춘석 의원도 발의했고요. 여러 의원들이 지금 발의할 예정에 있고, 지금 여야가 공이 군사법원 이대로 안 된다, 이번에 좀 차제 없애버리자, 이런 여론이 좀 일고 있고,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군이 남상병의 범죄 사실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걸 축소 은폐하려 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그렇죠, 이유는 그 육사단이 과거 전례도 있었고요.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또 다른 이유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결국은 아버지의 권력이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영장실질심사요, 돈 없는 사람들은 사선 변호사 선임 못 해가지고 잘 방어도 못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남지사 사선 변호사 선임해줬잖아요. 저는 그건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 죄를 달게 받고 와라, 국민에게 사죄했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예.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도 해주지 말아야 되고요. 변호사 비용 마련할 거 있으면 그 피해자들한테 합의금으로 써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요, 아들에게 너가 정말 죄를 진 것을 뉘우친다면 영장실질심사 포기하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죄를 달게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함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에게도 죄는 졌지만 지금부터는 반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 기회도 저는 남지사도 박찼고 그 아들도 박찼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 기자회견장에요, 그렇게 경기도 공무원들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3명 정도 왔고요. 예. 그렇게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들 공무원이에요. 헌법 7조에는요,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 봉사자로서 할 일입니까? 남지사가 어떤 사적인 일에 공무원을 동원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분들이 그냥 왔으면요, 그분들 다 징계받아야 되는 거죠. 근무지휘탈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전 그렇게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서 다 내쫓았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경찰 정보관도 왔고 그래서 다 같이 내쫓았습니다. 예.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 당국이 이 남상병의 어떤 범죄 혐의 4월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확인된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추정인 겁니까? 이거는요, 4월부터는 이렇게 폭행이 시작되는 시점이 4월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인지했다고 보진 않고요. 예. 예, 그건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상병에 대한 여죄가 있는지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추가
성추행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서 하고 있는지도 저는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 외풍을 좀 타지 않는 국방부 조사본부나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을 저는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도 향후에 육사단이 아니라 국방부 보통수사법원 지금 전부 그 5군단도요 그 상급부대 5군단도 경기도 연천입니다. 예. 3군 사령부도 경기도 용인에 있어요. 다 이 군부대들이요 경기도와 지자체와 민군 협력 사업을 다 관군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영향 미치거든요. 영향 미치지 않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과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두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군사법원 남상병에 대한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군 검찰이 영장 재청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임 소장이 보시기에 군이 남상병에게 어떤 조치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초급 검찰관이 제대로 뭐 영장 청구, 재청구 잘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 쇼 그만하라고 하십시오. 정말 같은 군판사하고요, 군검찰관하고 같은 건물에 있어요. 예. 옆방에 있어요. 옆방 같은 건물에요. 전 그만 좀 짜고 쳤으면 좋겠어요.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법원 게 없기 때문에요. 예. 상급부대 국방부로 옮겨야 됩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모든 수사를 다 이첩해야 됩니다. 예. 윤일병 사건 때도 좀 올렸었죠. 법원 자체를 네. 상급법원으로요. 그렇긴 한데요. 상군사령부도 시원찮습니다. 지금 하는 예. 짓이요.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군사법원 체계에 대한 어떤 법률 개정을 통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상임 법사위에서요. 예. 이거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예, 남경필 경기도지사 참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목사님 한번 찾아가서 위로를 받는 것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수요일 오보의 역사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5월 YTN이 박근혜 대통령이 북 핵실험 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보도 오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온 건지 미디어오늘의 조윤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YTN의 보도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간략히 요약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YTN이 지난 5월 30일 새벽에 이 같은 보도를 했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YTN이 보도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는 영어를 잘못 번역한 오보였습니다. 그래서 YTN은 오보임을 인정하고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예. 이 새벽에 이 보도를 한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 단독이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대를 노린 걸까요? 아니면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일까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빠르게 된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단독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 이 문제가 됐던 YTN의 기사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YTN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번역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청와대에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 박 대통령의 국내 언론하고는 인터뷰를 잘 안 하는데 해외 언론하고는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YTN은 5월 30일 새벽 5시에 올린 기사 북 핵실험하면 남한도 핵무기 개발해서 박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예.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파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제 당시 새벽 5시였는데도 뭐 SNS나 인터넷 공간에서 이 보도가 엄청나게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좀 미친 거 아니냐, 큰일 났다, 뭐 이런 우려의 목소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밝힌 것이 이제 처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지만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 원문을 잘못 번역한, 즉 오역으로 인한 오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미친 거 아니냐, 이 반응은 SNS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영문을 잘못 번역해서 빚어진 오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원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제목은 한국의 대통령이 핵 도미노 현상을 경고했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기사 도입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길 북한의 핵실험은 주변국들이 핵무기를 무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핵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사 전체를 이제 아무리 읽어봐도 박 대통령이 한 말 중에는 이제 핵 도미노 현상,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주변국들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라는 핵 도미노 현상을 강조했던 내용만 있을 뿐, 그 한국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뭐 번역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기자가 네. 좀 시제말로 초를 친 것 같은, 네,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처럼 그럼 초를 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예, YTN이 이게 오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5월 30일 오전에 이 보도로 한바탕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래서 미디어 오늘이 그 이날 오전에 YTN 쪽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YTN은 오보였음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보도를 한 기자가 이제 뉴욕 특파원인 김원배 기자인데요. 근데 김원배 기자와는 잘 연락이 되지 않아서 YTN 국제부 쪽에다 문의를 했고, 근데 YTN 국제부는 당시에 김원배 특파원의 해명을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명을 미디어 오늘에 전달했는데요. YTN 특파원이 기사 안에서 주변국, 네이버스라는 표현을 잘못 해석했다. 주변국의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을 잘못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오보이기에 기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디어 오늘은 이후 배석규 사장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YTN 사장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도국장이 오보와 관련돼 사과 방송을 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YTN이 실제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영문 기사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에 대한 해석 오류로 결과적으로 오보를 하게 됐다.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거듭 사과드리며 YTN은 앞으로 더욱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시청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마디로 주변국의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발언한 부분을 그 주변국에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고 북한 네네. 주변국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고 이 핵 도미노 현상을 네네. 우리나라가 핵 개발 실험을 할 수도 있다. 핵 개발을 할 네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YTN이 이거 오보다라고 인정한 이후에 네. 뭐 첫 보도 때 SNS에서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예, 예. 이후에는 또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그 한마디로 우리가 낚였다 이런 반응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예. 처음에 이 보도가 나갔을 때 사실 저도 당시 새벽에 이제 깨 있어가지고 그 보도를 처음 봤었는데 그 누리꾼들이나 저나 이제 오보일 거라고 거의 상상을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엄청난 소식이었기에 설마 이게 오보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보임이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이제 YTN이 너무 망가졌다. 특파원이 진짜 어이가 없다. 아니면 뭐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런 비판이 이해할 만한 것이 오보 이유가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 내용을 잘못 번역한 것인데요. 예. 영어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도 딱히 막 그렇게 어려운 느낌이 들지 않는 되게 비교적 쉬운 기사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스라는 단어를 주변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잘못 해석했다는 것도 사실 저는 이것도 지금까지도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리고 또한 설사 100번 양보해서 특파원이 이제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이제 잘못 해석을 하고 약간 확대 해석을 했다고 해도 이게 엄청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내용이면 데스크 차원에서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미국에 가 있는 특파원이라면 뭐 영어는 네. 기본적으로 잘하는 그런 예. 사람을 특파원으로 보냈을 텐데 특파원이 네. 이런 기사를 잘못 썼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데스킹 과정에서는 이걸 왜 거르지 못했을까? 네. 그야말로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일 수도 있는 기사였는데, 예. 네, 의문점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예. 그 특파원에 대해서는 YTN 내부에서 어떤 징계라든가 조치가 있었다고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이후에 7월 11일 날 YTN 인사가 났는데요. 예. 그때 특파원에 대해서 좀 일부 징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고 주체가 나왔는데요. 예. 경고는 사실 중징계는 아니고 이제 YTN 내부의 징계들 중에 가장 낮은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뭐 YTN의 어떤 보도의 편파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지적이 그동안 좀 끊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또 YTN의 신뢰도도 많이 하락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 당시 YTN은 좀 잇따른 편파 방송과 오보로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상황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오보 사건 이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그 YTN 호준석의 뉴스인에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을 스케치하면서 벌어진 편파 방송 논란인데요. 예. 그 방송 내용은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를 소개하면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후보를 정을 몽땅 준 사람이라고 이제 자막을 달아 소개한 방송입니다. 예. 정몽준 후보만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리포트를 내보냈다가 이제 지난 4월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그러니까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는 당시에 이제 가수 신승훈의 I Believe가 배경음악을 깔리면서 정몽준 후보를 소개하는데요. 그러면서 자막으로 정을 몽땅 준 사람이라는 게 나와서 SNS에서도 굉장히 많이 패러디가 됐던 보도입니다. 예. YTN이 이후에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징계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중징계는 받았고요. 예, 받았습니다. 예, 정을 네네. 몽땅 준 사람. 근데 표는 몽땅 받지는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른 사건은 이제 김정은 무인기 화면 합성 사건인데요. 이제 YTN이 지난 5월 10일 날 북 김정은 공군 전투비행술 대회 참관이라는 리포트를 보도하면서 앵커백으로, 그러니까 앵커 뒤편에 있는 배경화면이죠. 예. 앵커백으로 김정은이 무인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알고 보니 이제 김정은이 그냥 서 있는 사진과 무인기가 놓여 있는 사진을 두 개를 합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작이다, 사진 조작의 논란이 휩싸여서 후에 방통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YTN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뭐라고 네. 생각하십니까? 그 핵무기 개발 관련된 오보가 나오고 나서 미디어 오늘이 YTN 기자들 조금 취재를 했는데요. 예. 당시에 준경 기자 A씨는 그 특파원이 보내는 기사는 1차적으로 특파원을 믿고 내보낸다. 그러나 일정 정도의 검증과 필터링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다. 현재 YTN은 사내 갈등으로 구성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이번 오보 사태도 이런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특파원 선발에 있어서 회사가 자질 또는 업무 능력보다 노조와의 친소 여부를 먼저 따져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모든 사안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면서 YTN의 인사 시스템 문제를 원인을 꼽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개인 실력보다 회사에 충성할 사람을 특파원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기자는 또한 사실 고등학생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번역하지는 않는다. 이번 사태는 원칙 없는 인사 기준을 보면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YTN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 공정방송을 사수하려는 구성원들과 낙하산 인사로 비판을 받는 배석규 사장 간의 대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후에 파업과 해직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아직도 지금 그 후유증이 이제 회복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서 노조 조합원이거나 노조와 친분 있는 인사는 승진해서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자질이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인사 발령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오보도 이런 인사의 결과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YTN 기자는 특파원 지원을 두고 경쟁이 붙었을 때 언제나 배석규 사장 측에 협조적이었던 사람이 선발됐다. 언제부턴가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졌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노조와의 친소 여부를 먼저 따졌다. 특파원 네. 선발하면서. 근데 친한 쪽보다는 좀 소원한 쪽을 배려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YTN 내부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짐작하고 있는 YTN 보도 신뢰 하락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이런 오보 사태 났을 때 YTN이 당사자에게 책임을 적절하게 묻는 편인가? 잠시 언급을 해줬었는데 어떻습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것 이렇게 비춰보면 결국은 회사에 가까운 사람들은 좀 솜방망이 징계하고 또 노조와 가까운 인사들에서는 좀 중징계하는 경향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 점이 이런 오보와 편파 보도가 연달아 터지기는 또 다른 원인이기도. 호준석의 뉴스인 같은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관계자 징계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YTN은 한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재심을 청구하는 등 오히려 반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 오보 같은 경우도 이제 당장 이제 불러서 좀 징계를 하고 경위를 물었어야 하는 사안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한 기자는 호준석의 뉴스인 같은 경우 누가 봐도 형평성이 어긋난 방송이었는데 회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납득 못하는 구성원이 많다. 또한 핵무기 개발 오보는 즉시 소환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다수 구성원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기자는 무능한 인사가 잘못해도 책임 묻지 않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돼 있다. YTN에는 지금 편집 기능이 없다. 큰 틀에서 보도 방향이 잡히지 않으니 속보에 급급하고 문제 많은 리포트가 속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7월 11일이 돼서야 이제 호준석 앵커에 대해서 이제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가장 낮은 수위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핵무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무기 개발을 오보를 했던 YTN 김원배 특파원의 경우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의 다음으로 낮은 징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징계를 두고 YTN 내부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장혁 언론노조 YTN 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이 미디어오늘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형 오보로 인해 YTN의 신뢰도가 일고에 무너지고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그런데도 이런 징계가 떨어지는 것은 시청자를 조롱하는 행태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앞선 사례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중징계, 관계자 징계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중징계인데 YTN 사내에서는 경고에 그쳤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소재로 언급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 한국도 핵무기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오보낸 그 워싱턴 특파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단계보다 바로 앞에 있는 경고. 예, 어쨌든 YTN 사내 구성원들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징계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구본홍 사장 낙하산 왔을 때 사측과 노조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YTN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어떤 이런 부분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해직자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사측에서 이 부분들을 복직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오늘의 조윤호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